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어린이 과학실 억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실험이라기보다는 저한테 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문의해 주셨던 과연 초등과학 어떤 목표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등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과학을 시작하는데요. 그럼 과연 초등학교에서 과학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과학을 또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과학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하는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과학자가 탐구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아이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 호기심 많이 있죠. 근데 그 호기심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발전해 나가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이론이 받쳐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 성장뿐만 아니라 또 과학에 대한 즐거움도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과학을 더욱 재밌고 즐겁게 탐구하게 되겠죠. 과학은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은 실험이라는 아주 즐거운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또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치부 때부터 준비하라고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기심을 이 실험을 통해서 더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 시간이 유치부와 그리고 초등 저학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탐구자세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탐구자세 말고도 또 어떤 것을 배우느냐? 두 번째, 바로 기초 개념입니다. 우리 아이들 3학년 됐을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아까 과학 탐구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주위에 있는 물질의 성질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의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아이들 고체, 액체, 기체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거는 고체인 것 같고 어떤 건 액체인 것 같고 어떤 건 기체인 것 같은데 과연 그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으로 내린 개념을 배우지는 않죠. 그거를 배우는 것이 이제 바로 초등과학이에요. 아이들이 이미 사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거를 개념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혹은 선생님들이 해주어야 하는 거죠. 고체 같은 거, 액체 같은 거, 기체 같은 거 대략적으로 뭐 고체는 딱딱하다, 액체는 흐른다,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많은 아이들이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체, 액체, 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또 예를 들어주고, 또 그리고 비교를 해주고 직접 찾아보기까지 해준다면 아이들이랑 정말 과학의 확장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세 번째는 그 기초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이 탐구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 특징을 듣는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들,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나 혹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노트, 아니면 하루 종일 우리가 더러운 손을 씻는 물이나 아니면 마시는 주스나 아니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런 공기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찾아보면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탐구 과정인 거죠. 뭐 꼭 실험실에 앉아서 뭐 알코올 램프를 쓰고 뭐 화학약품을 쓰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날리고 꼭 이래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의 탐구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개념을 알고 탐구를 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새로 바뀌는 통합 과학 그리고 수능에 대한 교과 과정의 내용도 아이들이 현재 지금 초등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 중에 바뀌는 것들이 점점 과학을 통해서 주변을 이해하고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개념을 배우고 탐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을 이해했다면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을 과학적 추론이라는 과정을 겪는 거죠. 제가 수업 때 보면은 아이들이 요 정도는 알고 있겠지? 라고 하는 것들 중에도 생각보다 헷갈려 하거나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조개라는 거를 가르칠 때였어요. 조개? 아이들한테 처음 도입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개,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자, 여기서 많은 아이들 그거 동물이죠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동물인가? 식물인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자, 만약에 조개가 동물인지 식물인지 모를 수 있죠. 당연해요. 왜? 우리가 이거를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조개는 동물이야 라고 딱 집어서 가르쳐 주지는 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봐 라고 했을 때 그 생각하는 과정이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력과 추론력이에요. 아이들 생각에서는 동물은 움직이고 식물은 움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봤을 때 조개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만 가지고도 얘가 동물인지 식물인지 추론을 해보는 거죠. 물론 많은 아이들이 조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뭐 음식에 있는 조개를 먹거나 아니면 마트에 파는 조개만 본 적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추론을 해보겠죠. 자, 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 자, 근데 어디에 살까? 조개? 물에 살고 바다에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식물이 가지고 있는 나뭇잎이나 뿌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이런 결론에 슬슬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동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을 듭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바로 조개는 동물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 조개가 과연 무엇일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그런 과학적 사고력과 추론력을 늘리면서 하는 과학 수업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저 가르쳐 주는 것만 듣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무엇일까를 추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초등 과학에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우리 주변을 탐구하는 하나하나의 과정과 기초 개념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과학 좋아하고 재밌어 합니다.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과학이 굉장히 어려웠고 무슨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억쌤에서는 과학을 즐겁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추론하고 탐구하면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실험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억쌤의 과학교실 쳐보시면
더 많은 내용과 블로그와 인스타에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그럼 과학적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 늘려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어린이 과학실 억쌤이었습니다. 안녕!